어느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분명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과 북한산의 모습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과 어두움이 느껴지는 것은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조선의 주권과 권력의 심장인 경복궁 바로 앞 조선 총독부 청사의 옥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위용 있는 건물 뒤에 숨어버린 경복궁의 텅 빈 광장은 외롭고 처마 및 그늘은 더욱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선과 조선 왕조의 무능과 암담함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남루한 옷과 모습에도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은 따뜻합니다. 이 사진은 함경남도 안변의 백정 부부의 사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단성호적과 숙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전 인구의 30에서 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노비의 비율이 50에서 60%를 넘기도 합니다. 조선은 사실상 노예제도가 근간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백정과 같은 천민들의 경우 성씨를 갖춘 이름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선의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평안북도 초산의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입니다. 멀리 보이는 집에는 눈이 두텁게 쌓여 있고 아이들의 옷은 추위를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옷과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 어느 곳도 찾을 수 없었던 조선의 겨울이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에 서려 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진은 1914년에 촬영된 전라남도 보성의 한 부인의 사진입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3종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커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 7거 지약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말이 많은 것,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조선의 여성들은 쫓겨나거나 징계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젊은 건국자의 눈빛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신념과 확신 또한 느껴집니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사진입니다. 암담한 봉건국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꿔야 하는 건국자들이 처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희망도 없어 보이는 조선에서 큰 비전을 꿈꾸는 자들, 이들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꿈꾼 나라는 공통적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어진 나라를 꿈꾸는 건국자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찍힌 한 평범한 청년의 사진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청년의 눈빛은 강하고 선명합니다. 하늘에는 비행사 안창남, 땅에는 자전거 엄복동, 그리고 헝가리에서 악단을 지휘하는 안익태. 이들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우리 조선인도 일본을 능가하는 민족이며 현재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보란듯이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여인에게 아기가 잉태되듯 민족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큰 꿈이 심기고 환상이 잉태되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기지 않는 것들을 믿고, 그리하여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12개의 문장은 조선의 성각자들이 심은 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바라보며 씨앗을 심는 자들의 선언입니다.
제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테이블에 앉은 한 사람이 무언가 쓰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중앙홀에서 아베 노부유키 조선총독이 미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현, 인, 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천황은 동경에서 항복 조건에 따라 메가더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이 항복 서명을 한 그날 오후 4시 무렵 미군에 의해 조선 총독부 국기 개양대에서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35년간 이어져 오던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가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차량 위에 올라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광복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들릴 때에 조선의 백성들은 어찌된 영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감옥에 수감된 자들이 풀려나고 관공서들이 문을 열지 않자 조선의 독립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채비를 하며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중앙청 앞 한창 연설을 하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노인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올라선 그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입술과 표정에서는 감격의 기쁨을 숨길 수 없어 보입니다. 대회 후 종로의 국일관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나라를 일본에 바친 무능한 임금 때문에 망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 탓이라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이 나라를 못 지켜서 망한 것인데 왜 백성들이 싸우는가? 이승만은 친일을 했는가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건국에 초점을 맞추고 싸우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는 3.1운동 독립선언서에도 드러나 있는 건국자들과 선각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3.1 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복수의 역사를 매듭짓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자는 외침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의 개회식 사진입니다. 첫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올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며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1948년 8월 15일) 11시 11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 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국가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때와 같이 모여든 모든 군중이 손을 들어 만세를 외칩니다. 기적의 국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절반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건국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도 폐허 곳곳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건국의 기쁨도 잠시 건국을 하자마자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포탄으로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얻자마자 잃었기에 상실감은 더욱 큽니다. 유엔군의 피난 수송선에 오르고자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해군 상륙함정이 부두에 몸을 대고 그물망을 내리고 피난민들은 서로 먼저 타기 위해 죽기 살기로 그물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배는 7,600톤급 화물선 메레디스 빅토리아호입니다. 이 배는 각종 무기를 실어 나를 예정이었지만 피난민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던 에드워드 알몬드 중장은 배에 실린 무기와 짐을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긴 탑승 끝에 빅토리아호는 무려 정원의 230배나 되는 14,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구출 작전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1950년 9월 27일) 전주. 수많은 시신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시신을 덮어둔 천을 하나하나 들춰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내 발견한 아버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간에 앉아있는 한 아이의 모습을 미 육군 사진병이 담아내었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찍는 병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앞머리를 가지런히 잘라준 것을 보니 분명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랐다면 현재 70대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간에 놓인 지푸라기에서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 70대 노인이 살아낸 대한민국은 이렇듯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철수하는 배 위에서도, 전쟁의 포성이 들리는 도시 가운데서도 새 생명들은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시대 안에서 피어난 생명은 묘한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이의 사진에서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사이에서도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1953년 6월 11일) 부산. 여학생들이 정전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고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정전회담 반대 시위를 거세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을 역행하는 사건입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전쟁을 두고 일어나는 시위 대부분은 반전 시위입니다. 무엇이 시민들과 여학생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을까요? 전쟁 가운데 월남하여 내려온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은 이대로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면 북한 땅이 회복될 테니 잠깐 이북에 자신들의 가족과 아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쟁을 멈추게 된다면 다시는 이북에 보낸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군사분계선에 세울 표지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 대포의 포성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군사분계선이 그어지면서 포성이 멎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 150만 명의 전사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상처의 역사와 상속이 거절된 유산 사이에 서 있을 때 혁명을 다시 혁명하며 끊임없이 진흙 속으로 가라앉을 때 추위에 떠는 아이들과 건국자의 눈빛 속 그늘을 보자. 어둠 속에서 쓰여진 선각자들의 글과 전쟁의 폐허 속 어머니, 불가능을 모르는 기업인과 광장에 엎드린 중보자를 바라보자. 먼지 묻은 흑신은 아래에 벗어두고 고개를 들고 끝없는 초원을 향해 걸어서 가자. 먼지 묻은 유산을 털어 가슴에 안고 걸어서 함께 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건국자와 선각자들이 심은 씨앗은 건국의 기쁨과 함께 싹트는 듯 했지만 전쟁의 혹독한 겨울을 만났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묻힌 씨앗을 보며 누구도 싹틀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봄이 찾아오고 땅이 녹자 이 씨앗은 기적의 잎을 피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치의 기적, 경제의 기적, 신앙의 기적. 이 세 가지의 기적 모두 원조를 받던 상황에서 원조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촬영된 노비들의 모습입니다. 얼굴의 눈빛과 표정에 생기가 없습니다.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는 폐지가 되었지만 명칭만 노비에서 머슴과 식모로 바뀌었을 뿐 경제적 자립이 확보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적은 봉건 사회로부터의 탈출 12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첫 자유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소 입구의 모습입니다. 책상에 앉은 사람이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흰 띠를 맨 노인과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날 실시된 선거의 포스터나 투표용지에는 오늘날처럼 숫자 기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대기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80% 정도가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위해 작대기의 개수를 세거나 포스터에 있는 사진을 보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95.5%라는 높은 투표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어머니들과 할머니가 모여 한글 독본을 읽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가슴속 숨겨두었던 배움의 열정을 대한민국에서 꺼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 직후 80%에 이르는 문맹률을 1958년도에는 4%까지 끌어내리게 됩니다. 광장의 혁명만으로 정치의 민주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와 능력을 알 만큼 배우고 똑똑해져야 하며, 또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국가에 의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담보되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민주국가 건설의 발목을 잡는 이 두 가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의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개혁과 국가의 경제구조와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개혁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화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두 농부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작농입니다. 인생을 밭과 논에서 보내도 자신의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신을 신고 걷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유달리 무거워 보입니다. 소작농들은 수확량의 대부분을 땅의 주인에게 소작료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배만 간신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토지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승만은 개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도록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실질적으로 신분제를 철폐했습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끝없는 반복인 신분제 노예계급 사회와 가난을 끝내었습니다. 첩든 남편, 나라 망친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 라고 쓰여진 피켓이 보입니다. 1960년 봄 한국 YWCA 주최로 열린 축첩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명동거리로 몰려든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여성은 축첩자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라는 플랜카드가 보이는 거리 행진에 백발의 할머니도 함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종이에 여러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은 1983년에 있었던 KBS 1천만 이상 가족 찾기 캠페인의 현장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간절한 글자들이 수없이 붙어 있습니다.
KBS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의 장면입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오래 지나온 세월이지만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사람임이 확인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못다 이룬 정치의 기적이 있습니다. 건국자들과 선각자들이 심었지만 자라지 못한 절반의 씨앗이 북쪽에 남아 있습니다. 절반의 기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끈 감은 눈의 주름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뿌리로 산기도와 새벽기도를 말합니다. 모세의 산기도, 예수님의 산기도와 같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개인적,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산을 찾았고, 그 당시 산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의 한국 방문과 민족의 첫 국가적 대형 집회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물도 없이 용변을 볼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한번 모여서 기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보자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길같이 번져갔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찬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작곡자 조지 비벌리 시어가 6천여 명의 성가대와 함께 우리말로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울려 퍼지면서 집회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인사였을 뿐 아니라 한국 전쟁에 영향을 끼친 국가적 인사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광장이 엎드려 밤새워 기도하는 73년 여의도의 밤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민족사에 남을 만한 국가적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 인원 655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0만 명이 모여 숙식을 하며 낮에는 전도 훈련을 했고 밤에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텐트촌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15일 밤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빗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빗소리와 뒤섞인 기도소리는 장엄한 기류를 남겼습니다. 대전에서부터 대회에 참석하는 청년 학생 3,000명은 여의도 광장까지 자전거 행렬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자전거에 묶인 깃발마다 남아있는 듯 합니다.
30만 명의 밥을 한꺼번에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인근의 아파트 보일러에 관을 연결하여 거대한 탱크에 스팀을 채우고 1,500개의 넓적한 양은 밥통을 집어넣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식수는 수돗물로 대신하고 반찬은 새우젓과 단무지가 전부였지만 서로 물을 떠주며 마시는 모습이 그들의 하얀 옷만큼이나 눈부셨습니다. 한 모금 생수와도 같은 생명이 느껴지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이후 한국교회는 급격히 성장하여 33%가 성장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와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로 이어지며 한국교회는 정치의 기적, 경제의 기적과 함께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건설 근로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당시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달러가 넘치던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사회 인프라 건설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한 현장 조사위원들은 일제히 불가능을 말했지만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주영의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사방에 횃불을 켜고 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초고속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조각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울산의 백사장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조선공업은 영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경험도 숙련된 기술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배를 먼저 팔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가 지어질 곳의 지도와 백사장 사진을 들고서는 배를 먼저 사주면 그 증명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일 행사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벌거벗겨진 민둥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월드뱅크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나무를 심는 자금을 지원하였고 월드뱅크의 지원 자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식목 지원 자금으로 묘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석탄과 시멘트 탄광을 개발하였고 월드뱅크에서는 즉각 항의하였으나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는 납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온돌 난방을 하고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는 나라였습니다.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나무로 집을 짓는 한국에 나무를 심기만 해서는 땔감이나 기둥이 될 뿐이다. 난방 연료와 건축 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토 어디를 가나 끝없이 펼쳐있는 건강하고 울창한 산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아우토반 고속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그 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제철 건립 과정에 난관을 맞이한 설비 담당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박태준 회장은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제철소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조상의 핏값으로 짓는 것이니 실패하면 우양우하여 영일만 앞바다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 박태준 회장의 우양우 정신은 좋은 철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제철 보국의 정신과 함께 포스코의 창업 이념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그 배경에는 지구촌이 기술과 인력을 필요로 할 때마다 서독으로, 베트남으로 또 중동으로 떠난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일자리 문제 해소와 외화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지하 1000m 35도 이상인 갱도에서 광석을 캐는 고된 노동과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 등 고된 일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기고 모든 돈을 고국의 가족들을 위해 송금하는 파독의 노동자들, 힘들게 고생하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총 31만여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위해 위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답례로는 미군 PX에서 산 연필과 초콜릿 등이 답례품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게 베트남은 전장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에 월남전 파병 용사나 독일 근로자로 간 가족이 있는 집은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 되곤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닌 부모님께 물어보면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그 시절의 모습이자 대한민국의 유산이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에 IMF가 찾아옵니다. 국가의 부도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온 국가의 집집마다 결혼 패물과 아이 돌반지 등 금을 모았던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크게 가치가 뛰어올랐을 것이지만 이 희생을 통해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01년 8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새벽의 밝음을 닭의 울음소리가 아닌 흥겨운 노래가 알립니다.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새벽에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랜 봉건국가 안에서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계급 사회 속에 길러진 민족적 의식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려는 의욕과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일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너무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욕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러한 염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매에도 잊지 못할 조국의 통일대업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비원인 동시에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공복을 가져다 줄 국가의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싸우며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 건설의 촉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5억 불의 수출 목표와 제2차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많은 건설과 생산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경제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력이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한다면 이와 같이 보람찬 성과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나시에서 천암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일치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그때 우리도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들이댔으니까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그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나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꽃이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두마마을 산골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을 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 소망이 달려있어요. 이제는 예수의 계절이 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의 가을이 오게 됩니다. 거짓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리바람에 파리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다 없어지는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기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기적도, 경제의 기적도, 신앙의 기적도, 38도선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절반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소멸하고 있고 기적을 전해 들은 세대는 늙어가고 있으며 기적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감격의 시선과 저주의 시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은 열린 상처를 봉합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헤리티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유산을 찾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